몽골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특성이 뼈가 좀 크고요, 피부가 두꺼운 쪽에 속해요. 기존에선 제한적인 흉터에서 이 정도 길어지면서 위쪽으로 늘어진 피부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에요. 그냥 딱 봤었을 때도 뭔가 휘어져 보이는 것 하나가 딱 있어요. 실제로 목 밑에 지방 많은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냥 내가 처졌는지 안 처졌는지를 보시려면 가장 좋은 건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수환입니다. 오늘은 몽골 분들이 많이 하는 수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병원이 몽골 분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수술을 하다 보면 확실히 많이 하는 수술이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몽골 분들이 많이 하는 수술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절개 쌍꺼풀이에요. 몽골 분들도 쌍꺼풀 없는 분들 많죠. 사실 쌍꺼풀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쌍꺼풀이 없다 보면 피부의 처짐이 조금 더 빨리 보이고요, 피부가 조금이라도 처졌을 때 훨씬 더 심해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굳이 절개 쌍꺼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몽골 분들은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이 많고요, 지방도 상대적으로 많아서 눈 위가 두툼해져 보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늘어져 있는 피부도 좀 잘라내야 되고 위쪽에는 지방을 좀 제거를 해주면서 수술을 해야 눈이 훨씬 더 시원한 눈을 갖게 돼요. 이분은 수술 전에 눈 모양을 보면 상당히 좀 날카로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매서워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눈동자가 가려졌었을 때 사람은 조금 날카로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몽골 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도 특징이 있는데, 이 눈꼬리 뒷부분이 약간 올라가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절개 쌍꺼풀을 하고 눈뜬 힘을 잡아주는 눈매 교정을 같이 한 케이스인데요. 전후 사진을 보면 뭔가 이미지가 어려 보이는 느낌이 들면서 조금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절개 쌍꺼풀을 했었을 때 쌍꺼풀 라인을 너무 높게 잡지 않고 피부 절제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술을 하면 오히려 얼마든지 자연스럽고 선해 보이는 눈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재수술 케이스인데, 예전에 수술을 하셨었을 때 쌍꺼풀을 너무 높게 잡고 쌍꺼풀 높이가 좀 달라요. 오히려 또 밖에 있는 피부가 처져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절개 재수술을 통해서 쌍꺼풀을 좀 낮춰주고 그 다음에 바깥의 처짐까지 개선을 시키면서 오히려 처진 거를 개선을 시키면서 지금보다 쌍꺼풀이 자연스럽게 교정을 한 케이스예요. 두 번째로 몽골 분들이 많이 하는 수술은요, 핑코 교정이에요. 일반적으로 코 수술을 할 때 그냥 코 수술을 하는 경우보다는 확실히 핑코나 매부리 코 교정을 훨씬 많이 하게 돼요. 몽골 분들은 어렸을 때 다쳤던 분들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비중격 휘어있는 경우도 많고 비염 심한 경우도 많고 숨 쉬는 거 불편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기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겉에서 봤을 때 휘어져 보이거나 매부리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을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안쪽 휘어있는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CT 보시면요, 그냥 딱 봤었을 때도 뭔가 휘어져 보이는 것 하나가 딱 있어요. 요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이 원래는 똑바르게 있어야 되는 비중격 연골인데 겉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 비중격 연골 이렇게 휘게 돼요. 그러면 한쪽으로 휘게 되면서 한쪽에 콧구멍을 막죠. 그래서 숨 쉬는 게 조금 불편해져서 내원하신 분들이 많아요. 겉에서 봤었을 때도 휘어져 보이고 안쪽에서도 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할 때는 안쪽과 바깥쪽을 둘 다 교정하는 수술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수술은 안면 윤곽 중에 광대 축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의 특징은 광대 축소, 뼈만 축소하는 게 아니라 살을 같이 줄여야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CT를 보면요, 이 부분이 광대뼈인데 이 광대뼈도 큰데 실제로 광대뼈 위쪽에 있는 피부가 엄청 두꺼워요. 보통 이 부분의 피부의 두께를 보면 한 14mm 가까이 되죠. 14mm면 엄청나게 두꺼운 거예요. 1.5cm 정도. 이 피부의 두께가 1.5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피부가 두꺼우면요, 안쪽에는 뼈를 아무리 줄이더라도 피부 두께 때문에 뼈가 줄어드는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광대 축소만 해도 괜찮은데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광대 축소와 반드시 이 위쪽에 있는 광대 부분에 지방을 투입하는 수술을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몽골 분들이 많이 하는 수술 네 번째는 안면 거상술이고요. 안면 거상술만 하는 것보다는요, 목 거상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대나 볼, 목 밑에 지방 축적되신 분들 굉장히 많고 또 피부가 처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안면 거상, 목 거상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광대나 볼이나
목 있는데 지방을 흡입을 하고 거상을 같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야 수술을 했었을 때도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내가 처졌는지 안 처졌는지를 보시려면 가장 좋은 건요, 얼굴을 살짝 당겨보시면 돼요. 이 입가에 있는 주름이 사라질 정도로 당겼을 때 위쪽에 있는 피부가 접힐 정도로 내가 피부가 처졌다. 이 경우는 안면거상술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안면거상술을 하게 되면요, 이 밑으로 늘어져 있는 피부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면거상술만으로도 얼굴이 작아진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서 지방을 같이 제거를 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지고, 또 하나는 안면거상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대 축소랑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몽골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이 조합 중에 하나인데요, 광대 축소를 하면서 아까 광대 지방 흡입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목 있는데 지방을 하면서 얼굴과 목 있는데 거상을 같이 하게 되면 광대도 줄어들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리프팅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작아 보이고 어려 보이는 얼굴을 갖게 돼요. 전후 사진은 어떻게 보면 몽골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조합이네요. 절개 쌍꺼풀 하면서 눈뜬 힘 잡아주는 눈매교 좀 같이 했고요. 사진을 보면 한쪽 눈을 거의 못 뜨시죠. 선천성 안검하드라고 해서 눈을 거의 못 뜨시는 분인데, 절개 쌍꺼풀 하면서 위쪽에 눈뜬 힘 잡아줘서 양쪽이 대칭적으로 보이면서 더 어려 보이는 느낌 같고요. 두 번째는 광대가 좀 크기 때문에 광대를 축소를 같이 했고, 그러면서 안면거상을 같이 했었던 케이스예요. 물론 볼 있는데 지방 흡입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얼굴도 좀 작아 보이고 눈도 또렷해 보이고 그리고 어려 보이는 느낌이 들죠. 다섯 번째로 몽골분들이 많이 하는 수술은 가슴 거상이에요. 대부분 출산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2~3명 정도 출산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 다음에 모유 수유 많이 하시는 편이라 가슴이 처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슴 거상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가슴 거상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슴 거상을 하면서 가슴 확대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 가슴이 처져 있을 때 그냥 볼륨이 괜찮은 상태로 처져 있느냐, 아니면 윗가슴에 볼륨이 없는 상태로 처져 있는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져요. 가슴이 처져 있는데 윗가슴 볼륨이 없으면 가슴 확대와 거상을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윗가슴 볼륨이 괜찮은데 가슴만 처져 있는 경우는 거상만 하셔도 되고요. 이분은 가슴 확대랑 가슴 거상 같이 한 케이스예요. 윗가슴이 굉장히 없고 전체적으로 가슴이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가슴 확대와 거상 같이 해서 훨씬 더 볼륨이 좋아지고, 전 사진과 후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훨씬 어려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지방 흡입과 복부 성형인데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방 흡입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인데, 지방 흡입과 더불어 복부 성형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는 출산과 관련이 있어요. 보통 한 명을 출산을 했었을 때는 복부의 처짐이나 늘어짐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2년이나 3년 간격으로 2명이나 3명 정도를 출산을 한 경우에는 피부만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복벽이라서 안쪽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갈라져서 늘어지게 돼요.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살을 아무리 빼더라도 피부가 늘어짐이 남게 되거든요. 이 경우에 필요한 수술이 복부 성형이에요. 그래서 몽골 분들이 수술을 지방 흡입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하는 부위는요, 복부와 옆구리 쪽 수술을 하면서 복부 성형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부 성형은 늘어져 있는 피부를 같이 제거를 하면서 배를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출산을 2~3번 하신 분들은 한 70~80%는 제왕절개 하셨기 때문에 제왕절개 흉터가 있거든요. 그 흉터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피부가 접히는 거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있는 피부를 정리를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제왕절개 흉터에서 한 요 정도 길어지면서 위쪽으로 늘어진 피부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에요. 전 사진을 보면 배가 앞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실제로 늘어진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는 흡입만 해서는 효과가 없고, 흡입을 하면서 복부 성형을 해줘야 전체적으로 배가 타이트하게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몽골 분들이 많이 하는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나라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몽골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특성이 뼈가 좀 크고요, 피부가 두꺼운 쪽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커버하기 위한 수술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몽골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수술하기 만만치 않아요.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몽골 분들 수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몽골 분들 수술에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수술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